이번에는 그 슈퍼전대 필수 에피소드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에 2013년작 수전전대 쿄류자입니다. 국내명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쿄류자를 볼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에피소드를 중요한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볼게요. 1화 늘 하는 멘트지 첫 화라 당연히 봐야 되고요. 대보스군이 나오고 이제 현신 토린이 쿄류자 5명을 모아서 대보스군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전사들이 좀 소극적이라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쵸. 정체를 드러낸 사람은 쿄류 레드, 히루 다이고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뜬금없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 레드의 등장이. 그냥 뭔가 갑자기 레드가 됐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나머진 이미 됐대. 응? 여담인데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나는 쿄류자가 1, 2화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야동물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게 있고 그 전작이 고 버스터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아동틱하지 않았고 너무 성인틱했던 거야. 이후에 이걸 보려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 적응 기간 끝나니까 좋더라고 일단. 2화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가 쿄류블루 노상이랑 쿄류핑크 아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쿄류자 시리즈에 정말 중요한 조연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노상의 여동생인 유코랑 그 다음에 조카인 리카 그리고 아미의 집사인 젠틀이 처음 소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2화부터 수전용이 합체해서 쿄류진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합니다. 이게 완구가 잘 된 이유가 다양했어요. 진짜 너무 휘황찬란하게 진짜. 이게 뭔가 만지면서도 조립할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그 맛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쿄류자가 다이노포스가 엄청 인기가 많았던 게 이런 공룡인 것도 있고 장난감이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이 버라이어티하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3화에서는 이번엔 쿄류 그린 리프칸 소우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연인 소우지의 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4화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쿄류 블랙 이안 요크랜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안이 동료랑 함께 호박석을 발굴하다가 그 대보스군한테 습격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안이 복수심을 품게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다음에는 5화, 6화 2부작인데 쿄류자는 그 레귤러 전사들 외에도 스피릿 레인저들이 있어요. 그쵸. 스피릿 레인저 중에 쿄류시안인 라미레스 그리고 라미레스의 수전용인 그 안키돈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합니다. 독특한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배우를 차용을 해가지고 번외 전사라고 해도 지분이 낮지 않잖아요. 엄청 중요한 조연이에요. 네, 그냥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끝까지 나오는 캐릭터니까 서포트를 또 계속 해줍니다. 다음에 7화인데 7화에서는 쿄류자의 지휘관인 현신 토린이랑 백면신관 카오스가 재회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쿄류자의 중요한 소재인 호박석이 있어요. 쿄류레드의 아버지가 키류 단데츠가 남겨준 호박석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수전용 중 하나인 프테라고돈이 처음 등장합니다. 중요한 요소가 많네. 뭔가 새롭게 등장 안 하는 에피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8화는 또 그냥 평범한 에피소드예요. 근데도 넣은 이유가 쿄류자가 프테라고돈이 적한테 넘어갔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할게요. 인지를 할 거면 7화에 이미 하지. 그니까 뭐하러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그니까 8화까지 추가가 되면서 담을 게 너무 많다 진짜. 이제 시작이야. 다음은 9화 10화 2부작인데요. 분노의 전기 도골드의 정체가 사실은 갑옷 생명체였다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갑옷 안에 6번째 전사인 우츠세미마루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우츠세미마루가 도골드의 갑옷에서 해방돼서 쿄류골드로 돌아오고 그 악의 세력이었던 프테라고돈이 원래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는 이 부작이라서 필수로 간주할게요. 전 이때부터 재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네, 골드가 나오면서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 전까지는 뭐가 자꾸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좀 정신이 좀 하나긴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뭔가 메카는 계속 등장하는데 전에 것도 못 외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나 그 공감이야. 요즘 꼽은 내가 그래 일단. 네, 근데 골드 때부터 슬슬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뭔가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11화, 12화도 2부작인데요. 우츠세미마루의 개인사가 드러나고 도골드가 이제부터는 캄브리마라고 좀 2단계 업그레이드한 그 일반 졸병의 몸에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쿄류골드가 원래는 멤버들이랑 레귤러 멤버들이랑 거리를 두다가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되고 쿄류진이랑 프테라이데노가 합체해서 라이덴 쿄류진이 되는 에피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2부작 필수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약간 신선했던 게 원래 악당이었다가 히어로가 된다 이게 아니라 악당이 히어로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그 소재가 좀 신선하긴 했어요. 13화는 겁나 평범한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조연인 카츠야마 린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필수로 간주를 할게요. 14화도 마찬가지로 엄청 평범한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라큐로가 그 스피릿 베이스라고 이제 기지의 위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지를 부득이하게 입구를 옮기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후에 전개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면은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라큐로가 앳되고 뭔가 어린아이처럼 구는데 생각해보면 할 거 되게 많이 했어. 은근히 해. 그래도 필요한 인재인 게 거대화 담당이라 가지고 맞아. 얘 이건 정말 잘했다. 그거를 해고한 게 문제야 그거야. 그러니까 16화는 큐류 블랙 이안이 자신의 동료를 살해했던 사람이 슬픔의 전기 아이가론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가론이랑 이안이 대립 구도가 생기게 되고 이안이 아이가론으로부터 호박석을 되찾게 되는데 이 호박석이 키류 다이고가 가지고 있던 호박석이랑 같은 호박석이라는 단서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 호박석이 대체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지? 라는 흥미가 생기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17화, 18화 2부작인데요. 이때부터 데보스군의 힘이 갑자기 강해져요. 전보다. 큐르 시안에 이어서 스피릿 레인저인 큐르 그레이, 테사이가 처음 등장하고 테사이의 수전용인 분파키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9화를 건너뛰어서 건너뛴 게 그래도 있다. 20화에서는 아버지 키류 단데츠가 오랜만에 킹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키류 단데츠가 토린이랑 알던 사이였다는 게 밝혀져요. 되게 잘 엮어놨네요. 그러니까 또 우연인 게 아들이랑 아버지랑 어떻게 또 다 이게 친구가 또 다. 그러니까. 다음은 21화입니다. 큐르 바이올렛 어르신 닥터 우르쉐이드가 처음 등장하고 그분의 손녀인 야요이 우르쉐이드가 처음 등장합니다. 새로운 수전용 프레즈온이 처음 등장하고요. 프레즈온이 프레즈5로 변신해서 퓨류저의 새로운 메카가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전사 하나 내놓는 거는 그냥 한 명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을 내놓는데 그 둘의 복선도 완벽하게 해소를 했어요. 그만큼 캐릭터를 잘 짜놨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22화, 23화 또 2부작입니다. 데보스군의 기지인 빙결성이 원래 데보스의 몸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본체죠. 그 다음에 이 빙결성이 암흑종 데보스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르자 멤버들이 위기에 빠지는데 프레즈온이랑 기존에 했던 가부티라랑 합쳐서 바쿠레츠 큐르젠이 돼서 데보스를 쓰러뜨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데보스의 영혼이 카오스의 몸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은 24화인데요. 닥터 우르쉐이드의 손녀인 야요이가 2대 큐르바이올리스로 처음 변신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쵸. 그리고 데보스가 전편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다음은 25화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카오스랑 전기들이 그리고 빙결성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큐르저 멤버들도 데보스의 영혼이 카오스의 몸으로 옮겨갔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보스군에서 새로운 전기, 원한의 전기 엔돌프를 만들게 됩니다. 계속 뭔가 옮기고 생기고 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약간 하긴 했어요. 나도 그건 좀 따라잡기 그랬어. 악당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따라가는 게 살짝 벅차기는 했어요. 지금 두 번은 봐야 돼 솔직히 약간. 그다음에 26화, 27화 2부작입니다. 엔돌프가 전선에 처음 뛰어들어서 큐르자랑 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골드랑 또 앙숙이 돼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한 놈은 분노의 전기, 또 한 명은 또 원한의 전기이기 때문에 상성이 좀 겹치는데 동족 혐오인가 약간? 이게 약간 감정이란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뭔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으면서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그런 본인들의 감정에 관한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협업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어서 하면은 아이가론이 이때부터 틈날 때마다 갑자기 이중인격으로 날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요이가 새롭게 개발한 전지 덕분에 이제 큐르레드가 큐르레드 카니발로 파업합니다. 다음은 28화, 29화 또 2부작인데요. 토린의 정체가 데보스군의 일원이었고 카오스의 동생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데보스군에 조종당한 토린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큐르자 멤버들이 이전에 모았던 호박석을 이용해서 토린을 부활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엔돌프가 이제 큐르자에 공격받고 몸이 약해지는데 도골드가 기습을 해서 엔돌프의 몸을 빼앗아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0화인데요. 큐르자가 지금까지 모았던 호박석의 정체가 사실은 죽었던 수전용들의 파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호박석들을 많이 모으면은 강한 수전용 기가브라스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골드가 엔돌프의 몸을 사용하잖아요. 카오스가 엔돌프의 그 거치를 확인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쌩까죠 일단.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처음에. 그래야만 해. 그러니까 아니 들키면 혼나지. 그럼 그래야만 해. 그 다음에 31화인데요.
겁나 좀 평범한 에피소드이긴 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쿄류블루 노상의 여동생인 유코가 자기 오빠가 쿄류블루라는 걸 이때부터 알게 돼요. 그쵸. 나중에도 나오지만 유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맞아.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우리 데카옐로 누님이 되니까. 근데 저 처음에는 낯이 읽는데.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하면은 32화인데요. 쿄류 바이올렛 야요이가 빅토리 앤 맥시멈 수전지를 개발해서 쿄류자 멤버들이 이때부터 맥시멈 브레이브 인과 관련된 기술을 시작을 합니다. 야요이가 책사 역할을 엄청 강하게 담당하죠, 사실. 그러네. 타임 그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분량이나 캐릭터성이 레귤러들보다 세요. 얘가 없으면 안 될 정도 비중이 일단 생겨. 다음은 33화인데 야, 이것도 좀 평범한 에피소드야. 근데 아이가론이 캔들리라를 이때부터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34화, 35화인데요. 잠들어있던 브라기가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사실 스피릿 베이스 이 기지가 브라기가스의 몸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쿄류진이랑 브라기가스가 합체해서 기간트 쿄류진이 되고 데보스군에게는 대지의 암흑이라는 이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죽었던 데보 몬스터들의 영혼이 봉인돼 있고 이 대지의 그 암흑의 입구가 열리면은 죽었던 데보 몬스터가 다시 부활한다는 게 드러납니다. 복잡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검신관 매트 토린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음은 또 36화인데요. 토린이 브라기가스로부터 더 이상 데보스군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쿄루 실버로 처음 변신하게 됩니다. 그쵸. 다음은 37화인데 이것도 평범해 보이는 에피소드긴 한데 중요한 소재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필수로 할게요. 이때부터 카오스의 힘이 잠깐 약해져요. 그쵸. 그래서 도골드가 데보스군을 섭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쿄류그린 소우지가 원래 그 검도 배우는 친구인데 얘가 토린으로부터 검수를 배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토린의 역할이 원래도 컸는데 중반부에 들어오면서 수장의 역할이 훨씬 강조가 되는. 다음은 38화인데 아니 다 그러네. 잠깐만 내 멘트가 다 똑같네. 평범한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아니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다 중요해. 그러니까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 깨작깨작이지만 처음 등장하거나 이게 생략되면 안 돼. 그래. 38화는 뭐냐? 쿄류 그레이 테사이의 후손인 츠코우지 시냐가 처음 등장하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쿄류 핑크 아미랑 라큐로가 서로 만화책 러브터치의 팬이란 걸 서로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라큐로가 이후에 선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빌드업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를 할게요. 만화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그 러브터치 토린도 봐. 그렇지. 다음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용 에피소드인데요. 극장판에만 등장했던 열맹의 전기 데스류저랑 수전용 토바스피노가 재등장합니다. 극장판을 보지 않은 분들은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40화인데 유코가 쿄르시안 라미레스랑 안면을 트게 되고요. 다른 쿄르자 멤버들도 유코가 자기 오빠가 쿄르블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쵸.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모른 척 해주세요. 노상의 그 허당미가 점점 더 강해진. 다음은 또 데보스가 다시 부활해서 날뛰기 시작을 하고요. 도골드가 이 틈을 노려서 카오스가 몸이 약해졌으니까 카오스를 제끼고 수장이 되려고 해요. 데보스군에. 어쩌면 이때만 기다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도골드의 몸 안에 있던 엔돌프가 그 힘을 키워가지고 역습을 하게 되고요. 진짜 난리 났다. 그러니까 그 카오스도 도골드가 반란하려다는 걸 알게 되지만 진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치. 다음은 43화인데 엔돌프가 이때부터 도골드를 부하로 부려먹기 시작을 하고요. 카오스가 따로 만든 별동대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필수로 간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캔드릴라, 아이가론과 라키로의 그 역할이 어떻게 되냐가 복선이 깔리죠. 마지막으로 이제 44화부터 48화까지 5개 에피소드 그냥 싹 다 보세요. 일단 데보스가 암흑신으로 완전히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보스가 50시간 안에 지구를 멸망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킹의 아버지 단데츠가 지구를 멸망하지 않는 조건으로 데보스군에 합류하면서 토린을 죽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카오스가 데보스군 내에서 환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간부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쵸. 그리고 쿄르자 멤버들이 완전히 위기 빠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얘는 유튜브로 다 있더라고. 네. 그래서 필수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총 에피소드가 48개야. 이 중에서 45개가 필수 에피소드야. 그러니까 다루는 게 너무 많아요. 매직포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후루룩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등장인물이며 맥하며 악당들마저도 한둘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화 너무 괴로웠어.
이 아동용이니까 내가 적응이 안 되는구나 라면서 내가 버티면서 봤어. 2화가 약간 오글거리긴 했어. 공원에서 뭐냐 장식을 없앴는데 그치. 우리가 용기를 가져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보기엔 정말 희망찬 스토리지만은 오글거리지. 나는 이미 사회에 때가 묻었잖아. 그러니까 어쩌라. 아야 이러면 안 돼. 아동용인데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돼. 그런 게 있다가 이후엔 그냥 캐릭터 보는 재미로 봤지. 나는 이제 나이 때문에 아동용을 거의 못 받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평하자면은 뭐 상업적인 성우도 그렇고 좀 잘 만든 전대는 맞다. 그러니까 번외 전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레귤러도 그냥 6명인데 10명이 모여야 이제 모든 힘이 완성된다. 이거부터가 그래, 할아버지도 손녀까지 다 모였잖아. 이거부터가 엄청난 스케일인데 사실 한 명만 늘어도 시나리오적으로는 뭔가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서사를 부여하는 게 한 명만 늘어도 스케일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했습니까? 심지어 혼자서. 그러니까 산조리쿠 작가님이 완전 혼자서다. 혼자서. 필수 에피소드 코너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필수 에피소드 코너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